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3%, 이더리움 5.7% 반등이고 알트코인들 대부분 다 양봉이에요. 뒤에 가서 빠지는 거 한 7개, 6개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시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전체적인 거는 이더리움이 주도하고 있고요. 이더, 비트, 알트 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알트가 전반적으로 약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대장들 형태를 좀 알아볼게요. 비트코인은 그동안에 조정을 받으면서 못 갈 걸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반등 나온 거 있잖아요. 이번 주 흐름 속에서 이번 주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되었을 때 반납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될 거예요. 반납되면 큰일 나요. 1억 4천 초반 자리가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다시 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로 만들어준 원화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억 4,5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망가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망가지지 않으면 무슨 형태가 있을 수 있냐면 하락에 대한 지속성, 이거 소멸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전고점을 얘는 못 넘어갔잖아요. 해외는 뚫렸고 그래도 뭐 시스템상 이상은 없습니다. 고점 찍고 밀렸다가 반등 나와서 밀렸다가 여기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반등이 유효해야 돼요. 다음 주까지.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락으로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패턴이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500 정도가 붕괴되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망가지지 않으면 전체 돌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세 자체적으로 고점 맞고 밀렸는데 하락 후 다시 반등으로 인해서 상단 돌파가 나와줄 거냐, 이거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해외 거래소하고 전체적인 타이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트코인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형태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은 오늘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아깝습니다. 반등 잘 나와주는데 6월 5일날 밀렸던 거 하루 만에 올라와 주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따지면은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해외 거래소도 여기 맞고 이렇게 꼬리가 생긴 상태입니다. 밀리고 있고 국내는 도달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에 대한 거래량이 또 적습니다. 문제가 이제 뭘로 되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한 번 더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돌파에 대한 자리를 잡아줘야지 이런 시세가 한번 불출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이더리움만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그림이라서 특별하게 뭐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안 나와도 알트 장세 때 한번 이걸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너 여기 넘어갈래? 만약 못 갔어? 그럼 다음에 알트코인들 시세 크게 나올 때 같이 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넘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에 뭐 상승을 못하고 맞고 저항돼서 빠져준다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국 이더리움이 단기 저항에 대한 돌파를 못하고 밀리게 된다면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조정 이후 재돌파를 기대해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상승 하단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 이더리움도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이제 변수 코인이 뭐냐면 어제 녹방에서 안내해 드렸던 알트코인들입니다. 알트코인 시세가 갑자기 돌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알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알트 뭐 시즌이라고도 하고 알트 불장 뭐 강세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현재까지 여길 찍어주기까지의 몇 프로 도달했냐면 0 기준으로 봤을 때 78% 정도 도달했습니다. 나머지 12% 남았잖아요. 100%를 찍어줘야 돼요. 이거 조건은 여태까지 검토를 수집해서 이걸 수치화하고 자료를 만들어 봤더니 값이 다 100 정도 찍어줬을 때 모든 코인들이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2017년도, 2020에서 21년도, 24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3년도 초반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자리가 나와줄 것 같은데 78%니까 그래도 많이 붙었어요. 예. 근데 이거 금방 바뀝니다. 78%라는 거는 전체 알트코인들이 올라도 떨어져도 얘는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얘네하고 별개예요. 코인들이 퍼센테이지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예.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앞으로 지속 상승이 될 텐데, 저번 주 대비 이번 주 해가지고 또 8이 올랐더라고요. 원래 70% 정도로 있었다가 현재 78%니까 일주일 만에 8% 변동성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아침 시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보니까
대장들에 대한 형태는 종가상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우리 이번 주 중요하게 보자던 이번 주 주요 포인트였죠. 알트코인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코인들이 못 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좀 약한 애들. 가긴 가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잘 가는 코인들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굳이 갈아타지 않아도 돼요. 이게 갑자기 터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코인도 보면은 이더리움도 그렇고 여기 초기 때도 5월 초에도 보면은 이게 갑작스럽게 터졌는데 이거에 대한 세팅 준비가 알트코인들한테 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거래량 망가진 코인들, 상패에 들어간 코인들, 그 다음에 물량이 빠진 거 이런 코인들 제외하고 나면은 멀쩡하게 있는 코인들이 한 80%에서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현재 기준에서는 대장들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지켜보면서 동시에 알트 시장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일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거는 이쪽이에요. 물론 이더리움이 포함된 알트코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적인 거는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래 안 나왔어요. 반등은 3%, 이더리움 5%, 6% 이렇게 나와주는데 거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미 돌파로 아침 종가가 마감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대장들한테는 아쉬운 부분인 건데 알트는 이거에 대한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때문에 올랐다, 비트 때문에 올랐다, 그렇다고 쳐요. 근데 알트에 대한 변동성이 현재 자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상승 아까 셌잖아요. 막 10%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알트코인 자체 시세가 나온 게 아니고 대장들 움직임에 대한 반등입니다. 그럼 알트 시세를 아직 못 봤잖아요. 만약에 대장들이 상승이 나와주면서 알트 강세 구간까지 맞물렸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흐름이 만들어졌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전반적인 타이틀이 이번 주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제 지속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라코인이다 그러면 보라코인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그죠? 이거 큰 적이 없어요. 그 중소형 코인들 강세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비트하고 이더에 대한 부분으로 강세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승한 거 보게 되면은 이게 금방 올라가주거든요. 벌써 오늘 고점 자리가 올해 초 2월 자리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가는 코인들도 있고요. 좀 강세로 가는 코인들이 있는데 높낮이, 그러니까 기존의 캔들의 높이와 낮이에 비해서 거기에 따른 반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막상 보면은 전체 거래로 따지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단기 거래만 좀 크게 들어왔을 뿐이죠. 최근 거래.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도 좀 참고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개별 코인들 강세로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하루 이틀 정도 남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근접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꼭 체크를 해야지 다음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뭐라고 보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뚫리면 코인들 강세다. 여기가 코인 강세라고 한다면 현재 여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여기 천장 밑에. 근데 여기 이제 뚫을 거냐 못 뚫을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그냥 뚫리는 거다. 이번에 설령 근처 갔다가 살짝 조정받더라도 다시 뚫리는 쪽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코인들의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내와 해외를 평균적으로 한 30개씩 추려서 찾아봤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승하는 코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해외 거래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많게는 30%, 40% 떠버린 코인들도 있고 적게는 1, 20%도 다수 등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에서만 이렇게 반응된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강한 상승이 반응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알트코인 진짜 슈퍼 강세장까지는 78%에 도달했다는 거를 꼭 기억하면서 현재 코인들 어떻게 관리할지, 계속 보유하고 있을지 아니면 진짜 큰 시세 들어갔을지 나눠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만약 강세가 왔다라고 해서 이 지점에 사버리게 되면 아마 대부분 보라코인들처럼 이게 다 떠 있을 겁니다. 이만큼. 그럼 이만큼이 이제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한 40% 되는 건데 바닥에서 이거 버리고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쭉 그냥 가져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든지 물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대장들에 대한 현재 방향,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을 이번 주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